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고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달 만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과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그 시점에 맞는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보유 관심 종목 매매 전략은 전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거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프로그램 켜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죠? 삼성전자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고점 가까이 가면 횡보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점 가까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맞추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전고점 뚫을 수 있을까? 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는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저때 산 이후에 이때 산 이후에 뭐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죠. 그래서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휠라홀딩스인데 지금 현재 단기 추세도 상승 추세고 현재가 위치도 초강세죠. 지금 이제 전고점 뚫으려고 하는데요. 뚫으면 아마 좀 급등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휠라홀딩스.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렸다가 산 거기 때문에 뭐 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한국사이버결제가 이건 좀 애매하죠. 제가 다 상승한 뒤에 남들이 보기에 다 상승한 뒤에 여기 샀는데요. 그 뒤에 좀 고점에서 팔고 나와서 하락할 때 좀 사서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얘도 연말까지는 좀 들고 있을 예정이에요. 얘가 만약에 공매도 그때 금지가 9월에 끝났으면 안 들고 있었을 겁니다. 공매도 금지 끝나는 걸 생각해서 매도한 건데 다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됐죠. 그래서 좀 들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NH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페이먼트에서 1등이죠. 걔들이 거의 그 페이먼트에서는 1, 2등 하는 기업인데 NH한국사이버결제가 그 다음에 중형 캡 중에서는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현대위아. 사실 현대차를 살 거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계획 세우던 건데 여러분들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이쯤 와서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기서 40%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 확산으로 급락장이 와서 요거 2개 스킵하고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좀 계속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추세는 다 좋고요. 지금의 종목들 자체가 다 추세가 좋습니다. 추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딱히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중장기 종목으로 산 거는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ABL바이오가 최근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서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이에요. 저 ABL바이오는 완전히 장기 투자로 산 거기 때문에 뭐 쉽사리 팔지 않습니다. 산 것도 거의 뭐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속 지켜볼 거다. 단기 추세는 하락이네. 왜냐하면 지금 선이 좀 꺾였잖아요.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뭐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지켜보실게요. ABL바이오는 파이프라인이 괜찮아서 좀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권이라 팔 이유가 없고요. SV인베스트먼트 얘가 좀 속석이죠. 이게 SV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데 너는 왜 여기서 횡보할 때 이렇게 많이 샀냐, 어떻게 알고 샀냐 라고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몇 가지 제가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얘는 국일제지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이게 어디 봐서 국일제지냐 라고 했는데 제가 노렸던 파동이 요거였는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SV인베스트먼트는 아니다. 말을 좀 아껴야겠죠. 아직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할 때 지켜보다가 여기 추가 매수했고요. 사실 제가 여기 급등이 나올 때 팔고 나왔어요. 팔고 나오고 다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팔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였다 높였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기 스윙이죠, 단기 스윙.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5,000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5,000원 밑에서. 이건 우리 집의 사장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잘못 컨트롤했다가는 그냥 등짝 스매시로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얘는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지? 예, 이게 제가 웹에서 크롤링을 해오다 보니까 정보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없긴 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싱을 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이것도 약간 애매하죠. 여기서 급등이, 이 또 글로벌 넘버원 예측,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장기간 산 겁니다. 장기간 산 거고, 여기서 슈팅 나올 때 조정을 보일 때 좀 샀는데 이건 좀 미스였습니다. 지금쯤 샀어야 되는데 선을 그어놓고도 이때 안 사고 좀 일찍 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신풍제약처럼 올라갔으면 잘 산 거고, 이렇게 하락했으면 못 산 거고, 결국엔 결과론입니다. 하지만 한미약품도 전 중장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딱히 팔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좀 추가 매수할 겁니다. 한미약품은 계속 모아갈 예정이고요. 외국인도 뭐 13.87%. 근데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서 조금 애매한 겁니다. 신풍제약이 왜 있냐 하면, 신풍제약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진짜 제가 이것만 보면 좀 짜증이 나네요, 사실. 그때 당시 살 때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샀었고, 그때 관심 종목 영상에서 신풍제약은 제가 뭐 코로나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사겠습니다라는 미친 소리를 하지 않았죠.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말라리아 때문에 사긴 샀었습니다. 비중을 좀 굉장히 트여가지고 사면서 살아있네 하고 샀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지금 아웅다웅 했는 게 보이시죠? 아웅다웅 했어요. 이때 아웅다웅 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팔고 사고 팔고, 용맹한 여포처럼 막 매매했는데요. 지나고 나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신풍제약은 제가 엊그제 종가에 샀습니다. 엊그제 종가에 샀고, 이거는 왜 샀는지는 뭐 이동평균선을 보면 바로 알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매우 높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 반등만 노리고 나갈 겁니다. 신풍제약은 오래 들고 있을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고가권이죠. 고영 로봇 관련주인데요. 제가 아직 로봇 관련주를 픽스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 로봇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계속 봐도. 그래서 계속 탐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고영은 제가 약간은 단기적으로 아쉽게 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완전 바닥에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 버리네요. 그 뒤로. 고영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고영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던 종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쌓고 있습니다. 요렇게 횡보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고, 얘가 이 횡보 박스를 뚫어내면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고영은 제가 봤을 때 모멘텀이 애매한데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봐요.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캡이 커요. 캡이 큰 종목이라서 로봇 하면 고영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확신이 안 듭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횡보 박스를 깨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가 아니고 매수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합니다. T로보틱스도 로봇 관련주로 보고 있는데요. 얘는 뭐 유상증자 있냐?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유상증자 했나 보네. 아무튼 얘는 지금 현재 신규 상장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매수를 이쯤에서 했습니다. 이쯤에서 해서 지금 현재는 약손해권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때 봤었는데 그때 로봇 관련주에 그렇게 막 뜻을 두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T로보틱스가 전 추가 하락한다면 조금씩 모아갈 예정입니다. 얘는 약간은 좀 라이징 스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은 없습니다. 저 로봇 관련주 확신 없습니다. 확신들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300THK 얘도 로봇 관련주인데요. 얘는 제가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탔습니다. 하락해서 다시 샀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길래 여기서 일단 샀습니다. 일단 샀고, 만약에 9,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쯤에서는 계속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쯤에서는 계속 매수할 예정이에요. 예, 계속 매수. 삼익 THK는 약간은 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모아갈 예정이긴 한데, 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아마도 얘는 수혜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로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유진 로봇. 얘는 로봇 중에서 되게 아리까리한 로봇입니다. 예, 아리까리한 로봇이고, 사실 여기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했어요. 급등이 나올 때 단기 트레이딩을 좀 했는데,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얘는 오르면 크게 오를 거예요. 그냥 차트상 그렇습니다. 차트상 그런데 얘도 로봇 관련주로 엮이긴 합니다. 근데 DMZ 평화공원 얘도 약간 좀 속 시끄러운 예, 테마를 가지고 있죠. 엔젤 산업도 있습니다. 엔젤 산업은 뭔가요? 뭐 천사를 만들어서 파는 건가? 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도 제가 장기로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최근에도 좀 매수를 했고요. 2만원 밑에서는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2만원 초반인데, 한국전력은 굉장히 오래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예. 얘가 제 포트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커요, 지금. 파미셀. 예, 파미셀을 제가 단타했다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손해권이죠. 약간 손해권입니다. 제가 이 정도예요. 예, 19,000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손해권인데, 파미셀이 여기서 상승이 못 나오면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파미셀. 예, 지금 현재 여기 매물대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 못하고 떨어진다면 한 7,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 7,000원대부터는 매수할 겁니다. 예,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고요. 얘는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죠. 예, 렘데시비르가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폭락한다 칠게요.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다. 강스텐 바이오텍. 얘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예, 급등 나왔다고 팔진 않았고요. 지금 얼마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상한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매수, 여기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약손해권에서 보유 중입니다. 강스텐 바이오텍도 이게 약간 파미셀하고 비슷하네. 보세요. 파미셀이 약간 요 정도입니다. 지금 요 정도가 아니고, 파미셀이 지금 차트 흐름이 약간 요렇죠. 예, 약간 요렇죠. 지금 떨어지면 제가 이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떨어지면 이까지 떨어지고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알서포트를 제가 단기 스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얘도 약간 좀 보면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한데, 사실 이때 추가 매수해서 이때 탈출한 게 굉장히 용이했어요. 굉장히 용이했고, 그 뒤로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매수권에 들어와서 좀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못하면 얘도 떨어질 겁니다. 얘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락하는 속도가 보면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반등이 찐 반등이냐, 그런 걸 판단해야겠죠. 얘도 외국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서포트는 모멘텀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답니다. 센트럴 모텍. 센트럴 모텍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저도 굉장히 의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의아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전 테슬라 ETF로 생각하고 샀거든요. 그리고 이 센트럴 모텍에 대한 그 저력을 생각했습니다. 저력.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해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트럴 모텍은 일단 간단하게 보면 테슬라에 납품을 한 겁니다. 테슬라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테슬라가 어떤 기업입니까? 글로벌 전기차 넘버1 아닙니까? 지금 이 글로벌 전기차 넘버1 기업에 얘들이 자동차 부품을 넣었다는 거예요. 얘들이 알루미늄 샤프트를 만드는데요. 컨트롤암이죠. 컨트롤암을 만드는데 그걸 테슬라에 납품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량이 있는 거죠. 저력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일단 보고 샀는데, 웬걸, 테슬라는 오르는데, 제가 만약에 테슬라 ETF 제대로 생각해서 사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두세 배는 올라갈 위치입니다. 테슬라 상승 속도로 봤을 때. 근데 헛소리죠, 헛소리. 예, 테슬라고 나발이고 그냥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저는 7,500원쯤 오면 진짜 풀 매수로 하려고 했는데, 예, 좀 아쉽네요. 제가 생각했던 라인이 여기였죠. 그래서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했고요.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 급등이 상한가를 갈 급등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20% 넘게 오르긴 했지만, 뭐 종가는 14%네요. 이게 상한가를 갈 수 없어요. 예, 물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물린 사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횡보할 것 같습니다. 전 횡보할 거다. 예. 횡보를 한다. 여기서 횡보를 하면 18,000원 밑으로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할 겁니다. 횡보를 하면요. 횡보를 하면. 횡보하지 않고 여기서 또 오른쪽에다 떨어지면 7,000원까지 기다릴 거고요. 그런 전략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솔루션. 바이오솔루션은 제가 요때 매수를 했는데 요걸 깨고 내려갔죠. 예, 이게 완전히 저항이 돼버렸어요. 저항이 됐는데 제가 생각한 매수 라인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걸 대응한다고 얘를 못 샀어요, 사실. 이거 제가 사는 영역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얘는 좀 놓쳤어요, 사실. 다른 걸 본다고 좀 놓쳤습니다. 얘도 골관절염 관련주입니다. 골관절염. 그래서 사실 코오롱 티슈진을 노리고 바이오솔루션을 좀 매수하긴 했는데 좀 큰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좀 모릅니다. 계속 볼 거예요. 바이오솔루션도 좀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매수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미팜. 코미팜도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들고 있는 분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때 하락할 때 좀 사고, 여기서 급등 나올 때 안 팔고, 예, 수익권까지 들어가는데 안 팔았죠. 안 팔았는데, 갑자기 얘들이 그 임상 보류인가 취소인가 그 공시가 떠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여기서 제가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패스했어요. 사실 코미팜이 뭐 그렇게 막 굉장히 제가 크게 노리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좀 매수는 안 했는데요.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하락이 나온다면 9,700원을 깨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 또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 코로나 그 치료제 관련, 백신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고요. 뉴로스도 약간 사람들이 좀 속 시끄러워하죠.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랜 기간 매수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폭락 때 제가 얘는 진짜 내가 중장기로 한번 본다 라고 했는데 환기 종목이 걸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죠. 예. 근데 그 환기 종목은 약간은 좀 회사가 좀 바보 같아서 걸린 거예요. 그때 회사랑 전화해 보니까 좀 약간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다. 절대 뭐 그런 완전 극악의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주담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기 종목은 풀릴 건데 그래서 좀 최근에 하락할 때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중에 좀 현대 기아에 독점적으로 수소 압축기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 뭐 드론도 좀 엮여 있죠. 수자원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드론이 좀 엮여 있습니다.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소차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당연히 장기겠죠. SK바이오팜은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었죠. 예, 여기서 매수 영역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때도 다른 걸 한다고 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큰 상승이 나오길래 추가 매수 안 하고요. 예, 당연히 하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한 다음에 상승할 때 샀습니다. 사서 SK바이오팜은 다시 매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지 않을 예정입니다. 얘가 제가 생각했던 적정가 기억나세요? 제가 SK바이오팜 적정가 영상 올렸었는데 17만원이었습니다. 적정가가 17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정가에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적정가입니다.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얼마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죠? 근데 개똥철학으로 계산을 해보니 17만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적정가라는 거예요. 헬릭스미스 얘가 지금 속이 시끄럽죠.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매수 라인이 여기였잖아요.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8% 정도 올랐네요. 근데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매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매수가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또 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건 약간 도박성에 가깝습니다. 사실 뭐 헬릭스미스 가지고 제가 도박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아름다운 타이밍에 매수했다가 매도를 못하고 좀 물려버린 케이스입니다. 사실 물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놈의 또 욕심 절대 못 고쳐요. 예, 저도 못 고치겠습니다. 사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진득히 중장기로 우상향을 보려고 산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욕심을 좀 내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악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해버려가지고 진짜 김선영 씨 똑바로 하세요. HL사이언스 HL사이언스도 사실 제가 추가 매수하고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좀 여기 36,000원대 매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승하고 있죠. 근데 HL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봐야 돼요. 얘도 상승이 나오면 그냥 묻지마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라서 어떻게 뭐
추세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최근에는 기관계가 좀 매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1선 뚫었기 때문에 횡보를 좀 하다가 오르면 다시 한 58,000원대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못 드렸던 종목들도 계속 떠오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솔루션도 단기 트레이딩 했었고, 그리고 빅텍도 단기 트레이딩 했었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뭐 이걸 다 보면 시간이 하루 종일 가고, 제가 또 가진 종목을 다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종목에 대해서 패를 까고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오던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막 제가 가지고 언급하던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면, 떨어지거나 오르면 항상 댓글로 여쭤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나. 만약에 하락을 하면 항상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팔았냐고 그럽니다. 저 웬만하면 안 팝니다. 그러니까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팔아요.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 미대선이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지리하게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증시가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웃긴 상황. 지금 그 월가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권이 최악의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바이든 후보 당선에 공화당 상원, 민주당 하원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데일리 영상을 찍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종목을 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